경기도에서 앞으로 가장 비싸질 지역은 어디일까요? 그 답은 어떤 지역인지 뿐만 아니라 어떤 종류의 투자인지와 어떤 시기에 투자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같은 지역이라도 재개발 투자이냐, 갭 투자이냐, 분양권 투자이냐, 청약이냐에 따라서 좋은 투자가 될 수도 있고 상대적으로 덜 좋은 투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같은 지역에 투자한다고 해도 어떤 시기에 투자하느냐에 따라서도 투자 수익률은 천차만별이 될 것입니다. 지금 현재 상황은 부동산 하락폭이 적어지고 이제 상승 전환하는 지역도 생기고 있습니다. 이대로 상승으로 완전히 돌아설 것인지, 일시적인 상승 후 다시 하락할 것인지 그 갈림길에 있는 혼동의 부동산 시장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도 지금 상황이 혼란스러울 것 같은데요.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는 어떤 아파트를 사야 할까요? 부동산 투자뿐만 아니라 실거주하는 집도 이왕이면 저렴하게 사서 앞으로 오를 만한 곳을 매수하는 게 좋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앞으로 어떤 시기에 어떤 종류의 투자를 해야 가장 비싸질 아파트를 살 수 있는지 말해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지금부터 신도시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 이유는 1기 신도시부터 3기 신도시까지 경기도의 핵심 입지에 상품성이 좋은 아파트에 엄청난 기회가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1기 신도시인 분당, 평촌, 일산, 산본, 중동부터 2기 신도시인 동탄, 검단, 고덕, 운정신도시, 3기 신도시인 창릉, 교산, 왕숙, 대장, 계양신도시까지 각각 다른 특성을 가진 신도시 아파트를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오고 있습니다. 신도시를 분양받고 실패한 사람은 없습니다. 신도시 입주 후 2, 3년은 힘든 시기가 있더라도 결국은 물가 상승률 이상으로 상승하는데요. 제대로 된 신도시 아파트에 투자한다면 물가 상승률이 아니라 10년에 3배 이상 상승하는 신도시도 많이 있습니다. 신도시의 경우 국가에서 땅을 매입한 공공택지이며 분양가 상한제 또한 걸려 있어서 분양가 자체가 그리 높지 않기 때문인데요. 일반 민간택지에 분양가 상한제가 걸려있지 않은 경우 분양가를 최대한 올리기 때문에 분양을 받고도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앞으로 대거 분양 예정인 2기 신도시와 3기 신도시 또한 이전 1기 신도시, 2기 신도시 아파트 가격이 오른 것과 같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지금은 가격과 가치에 대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불확실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10년 전 광교 신도시, 동탄 2신도시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시에는 어느 정도의 가치를 지니는지 몰랐고 눈에 보이는 게 없기 때문에 가격에 대한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10년이 지난 지금은 2배에서 3배는 오르게 되었죠. 지금 2기 신도시와 3기 신도시도 마찬가지로 저렴하게 분양하는 아파트가 많이 있습니다. 전매 제한이 해제되어서 저렴한 분양권도 많이 있고요. 지난 신도시에 실패한 아파트가 없는 만큼 지금 지어지는 신도시 아파트도 5년 뒤에는 잘한 투자가 될 것입니다. 얼마 전 분양한 용인의 아파트 분양가를 보셨나요? 해당 아파트는 민간 시행사에서 땅을 매입 후 아파트를 짓고 분양을 했는데요. 신도시와는 다르게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아서 고분양가 논란이 있었습니다. 경기도 용인에서 12억에 분양을 했고 이는 다른 더 좋은 입지인 서울보다도 더 비싼 분양가였습니다. 이렇게 높은 분양가임에도 순인에 마감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런 청약은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미래의 호재까지 전부 분양가에 반영이 되어서 분양가 자체가 너무 비쌉니다. 시장 상황이 안 좋아지면 몇 억이 더 떨어져도 이상하지 않은 분양가입니다. 5년이 지나도 분양가를 회복 못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분양가는 시행사의 최대 이익을 우리가 받아주는 꼴밖에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반면 신도시의 경우 기본적으로 분양가 상한제가 걸려 있어서 가격 하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만약 5억에 분양한다고 했을 때 건축 원가를 따지면 4억 이하로 떨어지기는 힘듭니다. 가격 낙폭이 크지 않아서 상대적으로 훨씬 안전하며 추후 상승 시에도 더 많이 오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일반 사람들에게 가장 안전하고 안정적인 차익을 가져올 수 있는 투자는 신도시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조금 더 자세하게 어떤 종류의 신도시에 언제 투자를 해야 할까요? 아파트를 매수한다는 건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일반 기축 아파트 매매, 두 번째로 청약 당첨, 세 번째로 분양권 매수, 네 번째로 재개발로 사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일반 기축 아파트를 매매한다는 건 이미 지어진 아파트를 다른 소유자로부터 산다는 뜻입니다. 주로 1기 신도시 아파트 혹은 일부 2기 신도시 아파트를 매수하는 형태입니다. 이 방식은 가장 흔한 종류의 거래 방식인데요. 일반적으로 네이버 부동산에 매물이 등록되어 있고 그중 가장 상태가 좋고 저렴한 매물을 찾거나 공인중개사에게 매물 리스트를 받습니다. 여기서 매수하는 방식은 전세를 끼고 사는 갭 투자 방식이 있고 이때는 매매가 마이너스 전세가인 금액만 있으면 매수 가능합니다. 또 다른 방식으로는 내가 주택담보대출을 일으키고 그 집을 월세를 주거나 내가 실거주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갭 투자 방식은 전세가가 높고 매매가가 낮으면 가장 유리한 방식인데요. 매매가 마이너스 전세가가 낮아서 내 투자금이 적게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전세가율이 어느 지역이나 대부분 낮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갭 투자할 만한 시기는 아니라고 생각하며 1기 신도시 아파트를 매수할 시기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추후 전세가율이 충분히 회복된다면 1기 신도시 중 분당과 평촌과 같은 상위급 입지는 좋은 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때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1기 신도시의 경우 웬만하면 재건축이 가능한 단지를 고르시길 추천드립니다. 만약 재건축 호재로 인해 가격이 이미 올랐다면 예외이지만 이왕 1기 신도시를 매수한다면 재건축 또한 고려해야 합니다. 아파트를 매수하는 두 번째 방식은 청약 당첨입니다. 아직 2기 신도시 아파트 중 검단 신도시, 고덕 신도시, 운정 신도시에는 활발하게 분양을 진행 중이고 많은 물량이 분양 대기 중입니다. 3기 신도시는 일부 사전 청약을 진행했고 앞으로 제대로 된 본 청약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3기 신도시의 경우 아직 입지에 대한 기준이 많이 없습니다. 3기 신도시 중 어떤 지역이 앞으로 좋아지고 어떤 교통이 들어와서 어떻게 좋아질지 많은 사람이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기회가 많다고 생각하는데요. 정말 좋은 입지임에도 사람들에게 잘 안 알려져 있어서 낮은 경쟁률로 좋은 입지에 청약 당첨이 될 수 있습니다. 전 3기 신도시가 진정한 블루오션이라고 생각하며 2기 신도시 중 판교, 광교, 동탄2처럼 될 지역도 꽤 있다고 봅니다. 아파트를 매수하는 세 번째 방식은 분양권 전매입니다. 분양권은 아직 아파트가 완공되지 않은 상태를 말하고 전매는 분양받은 권리를 서로 주고받는 것을 말하는데요. 현재 2기 신도시 중 일부 아파트가 분양권 전매 가능합니다. 저 또한 분양권을 좋아하고 2기 신도시 분양권에 많이 투자해 왔습니다. 그 이유는 일단 기축 아파트 대비 저렴하기 때문입니다. 신도시의 특성상 아직 도시가 완성되지 않아서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더 저렴합니다. 또한 대규모 입주로 분양권 프리미엄이 빠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저는 이런 특성을 이용해서 저렴한 프리미엄으로 분양권을 매수 후 도시가 어느 정도 완성이 되고 입주가 안정화됐을 때 매도해서 수익을 받습니다. 이렇게 신도시 분양권 투자로 안정적인 시세 차익을 받습니다. 하지만 분양권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각 지역의 입주 물량, 그리고 분양권 전매 가능한 단지, 또한 가장 중요한 아파트의 적정 가치를 파악하는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적정 가치를 알아야 현재 가격이 저렴한지 비싼지, 앞으로 오를 수 있을지를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신도시에 대해 처음 공부하거나 아직 잘 모르는 상태이면 이런 부분이 막연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한 1기에서 3기 신도시에 대한 설명과 각 신도시 투자 전략을 전부 정리했습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 참고해 주시고요. 그럼 오늘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저는 앞으로 경기도에서 가장 많이 오르고 비싸질 지역은 신도시에서 탄생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신도시에는 꼭 관심을 가져야 하는데요. 신도시에 투자하는 방법은 지축 매매, 청약 당첨, 분양권 전매의 방식이 있습니다. 각 신도시마다 투자하는 방식이 다르고 그 시기 또한 다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 많은 내용을 다 다루기에는 양이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다음 영상에서도 신도시 아파트 투자에 대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